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에 출발합니다. 월요일 시장 지수는 상승과 하락 등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흘러갔습니다. 다만 막판에 힘을 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다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양시장에서 나타났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에 몰려 있었던 에너지가 포스코 그룹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909포인트까지 올라와줬죠. 오늘 하루가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지 오늘 월요일에 남자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든든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시장 전망과 전략 짜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원전주에 관련한 이슈, 마지막으로는 LG화학의 새만금 공장건설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금통위라든지 CPI, 암호화폐를 미리미리 짚어봤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략도 두 분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 또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고 힘을 내주고 있는데 2,600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날 한미 무역, 그러니까 통화 수업에 관련된 이전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줬던 한미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모멘텀에 좀 반응을 하고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가져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판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옮겨오면서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들에 좀 이어져가는 분위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스닥 지수 흐름이거든요. 네. 정말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 추세 흐름인데 좋은 게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을 좀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 모멘텀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면서 모멘텀을 찾아가는 시장 흐름이 계속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방금 코스닥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삼성전자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우려했던 부분들, 즉 경기 침체라든지 반도체 가격 회복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흐름인 건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미리 선반영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하반기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집권 2년차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개선 그리고 가까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치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렇다면은 조금은 관망하는 시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종목들을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60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좀 통과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물론 지난주에 이제 JP모건 같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대형 은행에 대한 또 실적 발표도 기대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물론 최근에 가격 인하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스타링크 X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좀 우주항공이나 2차 전지에 대한 또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조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신용 잔고도 덩달아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좀 2차 전지 쪽 좀 쏠린 현상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다른 자금으로 분산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물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크게 이끌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만에 대부분 그 상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개인들이 좀 따라하기 쉽지 좀 아는 장이나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CPI나 뭐 FOMC 이사록이나 대부분의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부분은 5월 2일 이제 FOMC 이사록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략 한 30개 정도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고 생각보다 1분기는 대부분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은 오케이인데 2분기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고 그동안 주가가 올렸던 부분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2600선은 충분히 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데 2700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저항선이 전고점에 있는 부분이 2700이거든요. 그럼 2700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가 2,700을 넘기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포스코 그룹주가 쭉 가는 장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런 주가가 많이 상승한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지 소외된 기업들 중에서 잘 발굴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 흐름은 여전히 신고가의 긍정적인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야 후강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침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오후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모멘텀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고 혹은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흐름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격을 굉장히 크게 올리는 가운데 반대로 추세적으로 꺾이면 또 음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변곡점에, 그러니까 작은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하단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라든지 종목별 대응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내 계좌에 종목을 편입을 해서 수익률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지고 스트롱 바이 하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시세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사서 내가 기다려볼까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런 종목은 또 크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박스권인데 종목별 대응 흐름이 맞아.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매매를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30% 대응을 하고 30%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2분기, 3분기 개선되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길게 보겠다. 중장기적인 종목을 편입을 하고 한 30% 정도는 여전히 현금 흐름을 좀 들고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사실 대형주의 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속될지 여부도 궁금하고 코스피가 조금 선방해줄 수 있을지 4월 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뭐 LG전자 했고, 뭐 현대차, 기아도 생각보다 최근에 뭐 투자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수급의 솔루미 이제 코스닥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애면되는 좀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하게 이제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물론 반도체가 생각보다 시장을 못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본격적인 효과가 아니면 그런 감산 효과가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숫자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나와야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 주 나오는 게 뭐 TSMC나 아니면은 ASML 실적 발표도 덩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SML도 물론 워낙 이제 EUV 장치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워낙 캐파 자체가 빡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TSMC나 삼성전자나 관련 장비 자체가 워낙 이제 시간상 이제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정설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삼성전자에게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로 갈지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으로 갈지 사실 2분기는 중국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해서 부분은 조금은 기대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로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기술적으로 돌파의 기로에 서 있는데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좀 지수의 저항선 돌파 여부는 반도체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나 업황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원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IP 분쟁 지금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정부에서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체코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이게 해소가 된 건가요? 아마 SMR 쪽으로 이번에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 빌 게이츠 쪽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것 같고요. 네. SMR 쪽에 관련된 부분, 밖에 인트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내부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전기술이 담당을 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전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독일이 이번 주 내에 이제 클로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원전에 대한 역할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중심으로 대형 원전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안가 대비 안전한, 쉽게 얘기하면 내진 설계가 한 200배 정도 안전한 SMR 쪽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원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빌 게이츠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의 업체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 한전 기술이 갖고 있는 SMR 쪽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열어주고 유럽에서 개화하는 시점에서 준비가 잘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과 그리고 수소 그리고 풍력으로 가는 역할에 있어서 아마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쪽에서는 충분히 국내 기업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26일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 워낙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주가가 좀 올랐고 작년 3분기부터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긍정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국이랑 소송 이슈 있을 때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보니까 뭐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올해 상승률이 좋더라고요. 다만 보성 파워텍이나 우리기술 같은 종목은 정말 오래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전주가 오늘 간만에 빛을 본다. 앞으로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데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같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물론 예전 2009년에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도 물론 올해 이제 착공이 끝나고 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원전을 가동하는 흐름까지 왔습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원전이 수주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1차적인 이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코나 폴란드나 이제 프랑스가 워낙 유럽 쪽에서는 원전에 좀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도 있는 만큼 결국에는 향후 중국과의 또 경쟁에서도 좀 이런 입찰에 대한 좀 이슈도 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시진핑이 4년임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원전 이슈도 좀 시장에서 조금 부각되는 만큼 결국에는 입찰이 어느 정도 나중에 성공이 되어야 그 이후에 대한 원전에 대한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어느덧 대장주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전기술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을 보시면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3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3만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연기금이 6만 8천 정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다라는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올라오는 거래량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모멘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 쪽에서 이제 전자형 물자 관련된 부분들, 내무부 장관이 들어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협력하는 오늘 지금 내한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1차 벤더, 그리고 2차 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한전기술을 좀 봐도 현재 자리가 좀 부담이 없는 자리일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 수급 보여드린 거 보시고 또 시청자분께서 외인과 연기금이 뭐가 있나 보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수급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새만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이 새만금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LG화학 안 그래도 신규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난주에도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LG화학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LG화학은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좀 대형주 중에서도 뭐 양극재나 관련된 다른 사업체도 좀 많이 부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새만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이 뭐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 뭐 어반 리튬도 있고 전반적으로 새만금으로 좀 시장에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여기 새만금 자체 내에서 뭐 가장 이제 바다랑 가까우다 보니까 항만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향후 수출도 좀 본격적으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만금에 들어가 있는 뭐 리튬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수산화 리튬 뭐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새만금에 관련된 이슈들이 LG화학뿐만 아니라 좀 다른 회사들도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네. 오늘도 좀 화유 코발트 중국 1위 업체와 또 덩달아 같이 협약을 맺은 만큼 결국에는 새만금이 새로운 우리나라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좀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에 지금 한 달 만에 3조 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있는데 이 새만금이 2차 전지와 배터리 메카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러한 다른 기업들도 지금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가 있어요. 이런 관련주들도 앞으로 조금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커머더티 메터리얼에 대한 부분들이 서해안 쪽으로 가장 좀 근접하게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 포항을 중심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이남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 쪽에 에코프로가 진출한 가장 큰 배경은 전기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료가 절감한다라고 하는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을 좀 지었고 이런 부분들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상대적으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간척 사업 이후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수소단지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오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쪽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서 인프라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LG 엔솔에 대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현재 56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엔솔이 지금 시가총액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더라도 물론 지분 같은 경우에는 50% 절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56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현재 구간일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LG화학 자체에 대해서도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빅 이슈 3가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올라왔을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강했던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DX 보도록 하고요. 또 철강 관련주 한 종목이랑 그리고 방산주도 짚어봐야겠죠. 현대로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포스코 DX입니다.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도 포스코 그룹주가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일단 주가는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불기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살짝 눈치를 보신 것 같은데 DX 왜 노를 주셨을까요? 제가 워낙 좋아했던 기업이고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PN 솔루션, 지금은 원익 PN이라고 사명을 변경한 업체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탐방을 갔을 때 ESS 저장장치를 갖고 이제 충전소,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포스코 ICT였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KT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화 부스 있잖아요. 네. 그 전화 부스 최근에 왼쪽에 보시면 그 소형 전지 충전기가 있거든요. 원동기 네. 전기차 충전기를 하는데 원래 사실은 KT가 꿈꾸는 모습이 전화 부스를 활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게 KT가 포스코 ICT랑 협력하는 네. 부분이었고 과거에 포스코 ICT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이패스 지나갈 때 쓰는 그 솔루션 있잖아요. 네. 그걸 포스코 ICT가 제공을 했는데 아.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죠. 포스코 DX라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내외였는데 1조까지는 밸류가 무난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밸류가 2조 4천억까지 네.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X를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상한가 부분에서 내일 또 한번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 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매기가 도는 흐름인 것 네. 같은데 리튬 관련된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고 이제 양극재, 동바 그리고 음극재, 실리콘 그리고 최근에 충전소까지 반영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권은 두고 있지만 여기서 주가 반등을 따라가서 수익을 만들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갈 만한 룸이 더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회사가 워낙 견고하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빠져도 뭔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포스코 DX, 포스코 ICT 있을 때도 이제 사실 지금 뭐 물류 자동화 쪽으로 해가지고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라고 하죠. 이제 어느 정도 고객사가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향후에 뭐 리스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가 또 로봇 관련 회사에서도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뉴로메카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던 만큼 물론 당시 뭐 하나도 시장에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물류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향후에 그만큼 캐파를 이제 정산할지 여부가 또 시장에서 또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서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에는 나중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회사가 바라보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모멘텀을 체크하면서 대응해봐라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DX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철강주도 이슈로 떠올랐죠.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관세 부담을 말끔하게 해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아제강 최고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세아제강도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던데 세아제강 노 이유가 뭘까요? 저평가된 기업은 저평가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증가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유통 물량입니다. 보시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세아제강 지주가 62%를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 그리고 자사주가 1.2%. 그러니까 기관들이 보유한 물량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이 20% 언더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거래가 20만 주 정도 돌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이 한 바퀴 정도 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철강에 대한 수요를 감안을 해서 감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기가 회복되는 시즌에서 가격 전가를 하고 수요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퍼가 7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올해 지금 주가가 오늘 올라오면서 아마 퍼가 한 6.5배까지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철강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건설까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접근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총 거래량 대비 유통량이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꺼번에 좀 반영하는 모습이 현재 오늘 16%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뭐 철강주들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다시 철강의 시간이다 이런 제목도 있던데 철강주들이 대부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부담 없는 자리에 성장 기대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노를 주셨네요. 그중에서 이제 세아저강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업체로서 그동안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만약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석유나 이런 관련된 감산을 하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증산하는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물론 최근에 오펙 국가에서도 이제 감산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별다른 좀 이슈긴 하지만은 물론 향후에 관련 이제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차치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이런 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강간 수요에 따라서 좀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오늘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 오늘 급등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아제강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로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의 방한 소식에 방산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였죠. 현대로템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현대로템은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일치가 잘 되네요. 로템은 뭐 수급도 좋고 오늘 방산주가 다 같이 잘 갔는데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는 겁니까? 아마 폴란드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는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현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무기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고 빈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신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국내 반산업체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연초에 이제 기본적인 K2 전차라든지 K55 자주포가 들어가면서 이런 좀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데 2,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굉장히 큰 반향을 좀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들어와서 강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2차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하면 가까운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수출에 대한 협력 부분이 열릴 것 같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과정 기업이죠. 경쟁이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도 보시면 장갑차라든지 자주포 안에 들어가면 삼성 테크인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방산업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풍산이라고 하는 이제 총알이라든지 포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바꾸긴 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식으로 국내가 분단 국가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런 슬픈 부분이 오히려 방산업체한테는 굉장히 고효율과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대 로템 지금 6일 연속 가장 큰 금액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도 추가적으로 큰 규모가 좀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고 연기금이 4일 연속 들어오는 흐름이고 사모펀드가 아주 큰 금액을 좀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좀 흐름인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보시면 3년 정도 수주 부분을 갖고 추가적으로 2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 이선엽 상무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산 기업이기도 한데 네.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긴 흐름으로 중장기적인 포트를 좀 가지고 가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방산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산주 분위기 완전 탄 것 같다. 뭐 이럴 때 내일 수주 뉴스 떠가지고 한 방에 뭐 슈팅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산주, 현대로템 지금 시점에서 내일도 매수 접근 들어가도 가능할까요? 최근에 방산주들이 이제 올라왔던 게 보니까 4월 초 3월 말부터 이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가 나토 국가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통 주변 인접 국가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꾸준하게 이제 국방비를 지출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핀란드도 국방비를 20% 증가를 했었고 결국은 전반적인 유럽 시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꾸준하게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미국이 천조국이라 부르는 이유가 국방비가 천조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최근에 뭐 아까 LIG X1이나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흐름들이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 국가가 또 어디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아마 충분히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결국에는 예전에 트럼프가 약간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GDP 국가의 국방비를 2%밖에 지출 안 한 나라들은 나중에 큰 코 다칠 걸 얘기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독일 국가도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GDP 이상 2% 이상에 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방산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방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대로템 지금 가격 부근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